그동안 잘 나오던 기초연금이 5월 25일부터 탈락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복지다이소 구독자님들은 기초연금에 변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기초연금은 늘 뜨거운 감자죠. 받는 대상이나 금액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합니다만 정작 필요한 분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 10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영상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복지 받으세요. 복도 받으세요. 첫 번째 궁금증.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명이고 해당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 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무료임 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해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두 번째 궁금증,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 자격이 없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재 공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궁금증,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혹시 조금 더 조사를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다행인 건 혹시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신청할 7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7월 25일에 6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궁금증, 기초연금 수급 신청 후 탈락 시 영원히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일생에 한 번만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 재산이 변동되어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에는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이력을 관리해 수급 가능해졌을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명 및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다섯 번째 궁금증, 소득 재산은 없는데 비싼 자동차를 보유하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나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고급 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란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입니다. 거기에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 자동차 판단 시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만 판단하게 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선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이는 고급 차량 소유 운영하는 것은 소득 상위 30% 이내에 해당된다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네요. 다만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인 경우 3000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 이상 승용차이지만 장애인 차량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원권 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지금 여기 복지다이 쏙. 여섯 번째 궁금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하실 건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궁금증, 유일한 재산인 집을 증여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에 대한 재산은 노인이 현 자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8번째 궁금증.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상시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상시근로소득에서 2023년 기준으로 108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해 소득에 적게 잡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로 일하거나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같은 공공일자리에서 일한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9번째 궁금증.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 금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액보다 많이 받는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궁금증.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출국일로부터 60일 이상 해외 체류한 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복지 나이 쏙.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현행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 올리는 공약을 내건 바 있죠.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언제쯤 인상 소식이 들릴지 그리고 대상을 확대해 전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기초연금 관련해 궁금해하는 질문들 10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기초연금 관련해 궁금하신 내용들 많으실 텐데요. 계속해서 궁금증들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에 기초연금 인상 등 자세한 소식이 들리면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복지다이스였고요. 다음에도 생활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본되는 정보들 받아가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복지 받으세요. 복도 받으세요.